당장의 돈을 버는 것,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롱런을 하기 위함에서는 멘탈적인 부분이나 근본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아미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튼 다음 달에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역사를 함축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앤솔러지 앨범인데, 방탄의 9년 활동 대표곡이랑 멤버들이 선택한 명곡들 이런 걸 담아서 CD 3장으로 발매를 하는 그런 앨범이에요. 자, 올드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덕질을 했구나 하면서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을 거고, 뮤비 팬분들 입장에서는 야, 방탄이 예전에는 지금이랑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구나, 다른 곡들도 많이 했구나, 방탄의 역사가 이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앨범이라 하이브에서도 잔뜩 신경을 쓰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아미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늘 똑같습니다. 문제를 제시하는 팬들에 대한 무시, 소통 불가능, 어차피 팬은 많고 앨범 사줄 사람 많으니까 니들 의견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방식의 운영.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방탄소년단의 이미지에도 K-팝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사건이 담겨 있어서 팬들도 지금 불을 내면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 하이브는 입장 없어, 그냥 할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어떤 논란이냐면,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두 번째 CD에 필터라는 곡이 들어가 있는데, 뭐 노래가 나올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노래가 그렇지 못합니다. 온갖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는 노래죠. 왜냐, 이 곡을 쓴 정밥이라는 작곡가가 벌써 두 번째 불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이렇게 뭐 같은 논란이 1년 단위로 두 번이나 터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스토리마저 좀 안타까운 스토리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팬들이 더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는 가수 지망생 분이었는데 피해를 호소하시다가 결국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고 하고 유서에 정밥이의 이름을 남겼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싸움은 유족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고 증거가 완전하지 못해서 증거 불충분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에 또 비슷한 사건에 엮여 들어갔고, 경찰 조사 중에 클라우드 복구를 해보니까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거죠. 2019년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응했고, 2020년 사건에는 영상이 무더기로 나오고 나자 서로 간에 동의가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2019년 사건까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재기소가 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더 몰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정밥이가 법적 싸움을 하는데 데리고 온 변호인단마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을 진행 중이거든요. 변호인단만 무려 6명이고 그 중에는 정관예우 변호사인 이광범 변호사까지 있어서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 변호사거든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대법원 산하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계셨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태, 안희정 사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조국 정겸심 사태 등등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맡아서 진행을 하신 변호사예요. 뭐 변호사 측에서는 엄청난 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과 6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거예요. 거기에 비해 기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 측은 딱 한 명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스토리의 논란이 방탄소년단 작곡가에게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은 앨범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왜 하필 이런 식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 곡을 방탄소년단 9년 역사를 대표하는 앨범에 넣어놓냐, 이런 반응인 거예요. 반대 측의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지금 필터는 음원 사이트에서 버젓하게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음악이다, 작곡가가 이렇고 저렇고 간에 지금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음악인데 그걸 앨범에 다시 넣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작곡을 저 사람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작곡가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일 뿐인 거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음원을 빼버릴 수는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번 사건을 공론화시킨 기자의 SNS에 몰려가서 단체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팬덤 부류에 속한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뿅.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입니다. K-팝의 세계화가 되면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참 많아서 아쉬웠는데, 원래 K-팝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국내 팬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한국적으로 맞춰져 있던 문화라 말이에요. 학창시절에 뭐 누구 괴롭히거나 때리지 말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하며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뭐 이런 도덕적 기준이나 정서적인 부분들이 우리 한국 팬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깔고 가는 것들을 잘 지켜야 아이돌로서의 활동이 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계화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사실상 엔터들이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기준에는 다 맞추면서 국내 시장 기준은 매번 무시받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차피 해외 화력이 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에 K-팝의 근본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국내 팬덤이 점점 무시받고 그들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이 정말로 많이 날아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그룹들 있지 않느냐? 그들의 시장성이 커졌다고 해서 국내 팬들의 의견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하는 질문 말이죠.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답변을 늘 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국내 팬들 신경 안 써도 해외에서 인기가 많으면 타격이 별로 없다. 왜냐면 현재 아이돌 시장의 코어 유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50만 명도 채 되지가 않는다. 실제로 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돈을 버는 것,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해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롱런을 하기 위함에서는 멘탈적인 부분이나 근본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댄스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기본기 없고 업다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애들이 그냥 릴스나 틱톡 같은 데서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잠깐 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보고 근본이 있는 댄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분명히 스타는 맞겠지만 말입니다. K-팝도 해외에서 지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인기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팬들이 점점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근본을 잃어버린다면 한국에서 인기 없는 K-팝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야, 요즘 K-팝 한국인들도 별로 안 좋아한대 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K-팝을 소비할까요? 웃긴 일이겠죠. 자국에서도 소비 안 하는데 해외에서 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요. 생각해보시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결국에 브랜딩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도요타 아무도 안 타고 현대차 타고 다닌다면 도요타가 해외에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반응이 어떨까요? 야, 저거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일본 사람들도 안 쓴대 이러면은 그냥 브랜딩 가치가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된 건 사실 엔터라는 회사가 배짱 장사를 하는 것도 크지만 그 배짱 장사를 할 수 있게 무지성 실드를 치는 극성 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내 주식이 떨어질 거니까, 당장에 우리 오빠 비판받을 거니까, 당장에 내 아이돌 욕먹을 거니까 피해 실드, 무지개 실드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장판교 장비 마냥 휩쓸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돌판에 진짜 많잖아요. 어떤 병크가 터져도 소비해주고 실드 쳐주고 적어도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저만 해도 비판할 거 비판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인지용은 전에는 이 아이돌 까놓고 이제 와서 칭찬한다, 돈을 받았냐, 이딴 소리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SM을 까놓고 왜 SM 아이돌 잘한다고 칭찬하냐, 하이브를 비판해놓고 왜 하이브를 또 칭찬해주냐,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아이가 생기면 어릴 적에 거짓말 한 거 하나 가지고 평생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정말 나쁜 아이야 이러면서 잘한 게 있어도 칭찬 안 해주고 욕만 할 건가요? 잘했을 땐 잘했다 하고 잘못한 거 있거나 논란 있을 때는 비판하면서 고쳐나가자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점점 엔터 입장에서는 국내 팬들, 저런 무지성 팬들 데리고 가면 된다, 대중성은 해외에서 만들지 뭐, 이러면서 국내 팬들의 의견이 점점 무시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